안녕하세요. 홍익희의 경제산책 여러분, 박연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0월 FOMC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예. 네, 또 안 나눠볼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10월 FOMC가 동결이 돼도 향후에 11월이랑 12월에 다시금 금리가 고개를 들 수 있다라고 의견을 항상 주셨었잖아요. 예. 그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맞아요. 유효해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 CPI 발표된 거 보면 약간 상승을 했어요. 약간 헤드라인 CPI가. 그런데 근원 CPI는 예상치에 밑돌았고 그 중에서 이제 주거비가 좀 문제긴 하지만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시다시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고유가인데 2.8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고유가가 얼마만큼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이런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미국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아마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 같아요. 즉 지금과 같은 상황, 고유가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겨놓겠다라고 그런 강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12월 인상설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인상설이 벌써 한 40%를 넘어서서 이게 50%가 넘었으면 즉 앞으로 이제 전쟁이 확대된다거나 유가가 계속 치닫는다거나 하면은 아마 기준금리 인상설이 한 번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추세로는 고금리 상황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도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심리는 좀 어떻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현재 시장 심리도 아마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기준금리 인상한 효과 이상이라고 그래서 동결 쪽의 시장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걸 예단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선 유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만약 이란까지 참전하게 되고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거나 하면 유가는 며칠 사이에 120불 이상으로 치솟아서 심지어는 150달러까지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전 오일 쇼크처럼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혀지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말씀 주신 바대로 CPI보다는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고유가 상황을 조금 더 주시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고유가고 고유가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치닫을지 이걸 좀 관심 있게 보셔야죠. 놀랍게도 중동 전쟁이 터지고 나서 채권금리가 정말 오랜만에 소폭 하락을 했다가 9월 CPI 발표 이후에는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당장의 변동성이 되게 큰 것 같아도 큰 추세로 보면은 이제 지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쟁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으니까 금값이 우선 오르고 그 다음에 이런 국채 또 안전자산이라는 이 선호 사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채 가격도 오르면서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건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장기 국채는 이미 안전자산이 아닌 지 오래됐어요. 이거 사실 위험자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인 힘을 받지 못하고 시장에 이제 다른 요인으로 다시 금리가 이제 치솟고 있는 겁니다. 네. 안전자산을 이제 우선 선회하는 현상이 시장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고금리 기조가 말씀 주신 바에 의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속에 어떤 자세를 좀 취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자세를 이제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즉 제가 항상 주장하는 한 발은 시장에 담궈서 소외되지 않고 다른 한 발은 시장에서 빼놔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 예전서부터 클로드 세논의 그 균형 보건 포트폴리오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추천드리는데, 즉 자기 자산의 50%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대체 자산에 담궈둠으로써 현재 시장에서도 소외되지 않지만 나머지 50%는 현금성 자산, 즉 원화나 달러나 혹은 초단기 국채나 MMF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항상 돌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이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좋은 게, 요새는 현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현금이 새끼를 쳐줍니다. 즉 MMF에 집어넣으면 연 5% 이자가 붙을 뿐만 아니라 지금 초단기 국채도 그렇고, 즉 지금은 이렇게 현금 쪽에서 연 5% 이상의 수익이 붙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주식 자산이나 이런 것도 흔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게 반은 투자하고 반은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기를 강하게 추천합니다. 와, 지금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까지 같이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FOMC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눠봤는데요. 10월이 동결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